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한 번씩은 꿈꿔봤을 수도 있는 로망인데 이게 친구 누나들이다 보니 뭔가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에게는 고딩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놈이 있습니다. 친구는 막둥이로 집안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어요. 이 친구랑은 각자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나서도 집이 근처라 굉장히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친구한테는 누나 2명이 있어요. 지금 첫째 누나는 30살, 둘째 누나는 28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저희를 대했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리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몸매도 좋고 이쁜 누나들이 잘 챙겨주니까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겠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놈은 통금 시간이 있다며 매번 12시 넘기기 전에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누나들이 12시 전에 안 들어오면 난리를 친다면서 항상 집에 들어갔어요. 자주 본 거는 아니지만 봤을 때 둘 다 좀 특이하기는 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얘기했어요. 진짜 별종들이라고. 자기 누나들이지만 정말 또라이들 같다고 맨날 누나들 욕을 했습니다. 맨날 누나들 그늘에 갇혀있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친구놈도 누나들이 귀찮고 그런 거겠죠. 맨날 누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요즘은 가끔 반항도 하고 그런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쌍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누나들 그늘에 갇혀 산다는 게 은근 불쌍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 성인인데도 왜 맨날 누나들한테 잡혀 사냐? 성인 됐는데 우리 클럽도 가고 그래야지. 맨날 12시 전에 가는 신데렐라야 뭐야. 말도 마. 통금 시간 넘기잖아? 둘이서 양쪽 귀에 피딱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데 너는 그 고통을 몰라. 이제 좀 강하게 나가봐. 너 여자친구도 안 만들 거야? 여자친구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그럴 텐데 통금이 웬 말이야. 아 몰라. 우리 누나들 보면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도 없을걸? 진짜 상상 초월 또라이들이야.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왔나 몰라. 얼마나 그렇길래 그래? 하긴 너네 집 놀러갈 때 가끔씩 너네 누나들 보면 기가 되게 세 보이긴 했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나이 먹더니 야한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하는데 진짜 민망해 죽겠다니까. 나는 누나가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다. 궁금하네 어떨지. 궁금해하지도 마라. 누나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친구는 또 떠났습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소개팅도 많이 하고 과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그랬어요. 살짝 썸 타는 여자도 생겼고요. 친구놈은 매번 12시 전에 들어가니 대학에서도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친구한테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술 좀 먹을만 하면 자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감칠맛 난다고 오늘은 끝까지 마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놈 좀 위로해주고 이 형님은 썸 탄다고 염장이나 지르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배달시켜 먹고 술이나 사오라고 해서 술을 사서 직접 집으로 갔습니다. 왔냐? 누나들은? 어디 가심? 몰라. 또 술 처먹고 들어오겠지. 신경 쓰지 마. 근데 나 자고 가도 됨? 니네 누나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 아빠 없으면 남자도 데리고 와서 자고 그럼. 제정신이 아니야. 헐, 그건 좀 심했다. 뭐 시킬 거냐? 배고파. 족발 어때? 족발 좋지. 불족발이랑 반반 시키자. 친구놈이랑 축구를 보면서 족발을 엄청 열심히 뜯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 둘째 누나가 왔어요. 동현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누나 오랜만에 봬요. 자식, 어른 되더니 엄청 남자다워졌네. 근육 좀 봐. 운동하니? 그냥 헬스 가끔씩요. 우리 승민이도 좀 데리고 운동하러 가. 제발아. 삐쩍 말라서 남자다움이 없어요. 아 뭐래.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왜? 오랜만에 동현이 봐서 좋아서 그러는데. 뭐 더 먹을래? 더 시켜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도 양 많아요. 누나도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그럼 먹을 거 하나 더 시켜. 누나가 사줄게. 아, 제발 눈치 좀. 누나가 여길 왜 껴? 동현이 뭐 먹을래? 저는 다 잘 먹어서 누나 먹고 싶은 걸로 드세요. 그럼 치킨이랑 떡볶이 시킬까? 언니는 어디쯤이려나? 큰 누나는 부르지 마라. 큰 누나 오면 정신 사나워.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거 보면 100%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술 취하면 감당 안 돼. 연락하지 마. 알겠어. 누나 씻고 나올 테니까 먹고 있어. 치킨이랑 떡볶이는 누나가 시켰다. 아, 괜히 일찍 들어와서 난리야. 평소에 불금이면 외박하는 인간이. 누나 여전히 이쁘시네. 이쁘긴 무슨. 그런 소리 해주지 마. 진짠 줄 알아. 친구랑 다시 축구 보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둘째 누나는 씻고 나왔어요. 머리도 대충 말리고 나시에 반바지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친구 누나라고 하더라도 눈이 계속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동현이도 있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오지. 뭐 어때? 내가 옷을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왜 오바야? 너 사춘기냐?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 사춘기는 무슨. 누나들이 자꾸 나한테 자유를 안 주니까 이러는 거야. 야, 12시까지 놀면 됐지. 뭔 자유가 더 필요해. 군대 갔다 오면 통금 없애준다니까? 아, 지겨워. 둘이 티격태격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꼭 통과제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또 왔고 누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참을 술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첫째 누나도 오더라고요. 뭐야? 왜 나만 빼고 먹고 있냐, 치사하게. 얼른 와. 아직 많이 남았어. 안녕하세요. 동현이 오랜만. 어우, 술 냄새. 얼마나 마시고 왔길래 우리가 술을 먹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확 나냐? 회식하느라 좀 마셨지. 직장인의 서러움을 네가 알아? 아, 누나 너무 취했다. 누나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 나도 더 먹을 거야. 술에 취한 첫째 누나를 친구는 방에 들어가서 눕히고 나왔어요. 아우, 저 진상. 맨날 술을 저렇게 취할 정도로 먹으면서 집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누나 일이 힘드신가 보다. 술을 마시다 보니 친구도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먹고 죽자더니 그냥 골아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야, 승민아, 들어가서 자. 겨우 이거 먹고 취하냐? 내 동생이지만 너무 남자답지 못해. 저는 끙끙거리며 친구를 방에다 눕혔습니다. 아우, 겁나 무겁네 진짜. 친구를 데려다 놓고 누나랑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동현이 여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고 그냥 썸 타는 정도? 여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고딩 때 잠깐 사귀어보고 아직 안 사귀어봤어요. 이제 성인도 됐으니 얼른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여자들도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지? 아, 뭐 여자 남자 다 똑같겠죠. 자신 있습니다. 오, 동현이 남자네. 그럼 얼마나 자신 있는지 한번 봐도 돼? 네?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누나가 알려줄게. 누나는 저에게 키스를 했어요. 와, 친구 누나랑 키스를 하다니. 머리로는 더 이상 선 넘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도 몸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누나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는 거실은 혹시나 친구 놈이 나올까 그런지 키스를 하면서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째 누나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누나, 여기는 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왜? 흥분돼? 누나는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다시 누나랑 뜨거운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누나가 깼어요. 와,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니들만 재미 보냐? 나도 깨웠어야지. 아, 오늘은 나 혼자 먹을랬더니 완전 뻗은 줄 알았더니 일어나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첫째 누나도 저희 사이에 껴서 같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흥분이 되어 누나들이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부모님 안 계실 때 가끔 누나가 남자 데리고 와서 잘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진 누나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해서 평범한 관계를 할 때 내가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던 듯 친구 방으로 와서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누나들은 저를 보며 일어났나며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친구가 안 볼 때면 윙크를 하기도 하고 저를 놀리더군요. 저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 동현이. 꼭 또 놀러와. 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꼭 또 놀러오라는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친구놈 얼굴 보기가 민망해져서 계속 누나들이랑 그래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괜히 친구놈한테 들켰다가는 저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았거든요. 그냥 누나들이랑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한 번만 더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관계를 하니 연애할 때 느낌도 안 나고 부부 관계에 대해 서로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 뭐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빨리 와서 앉으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차려놓은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건배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어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잖아.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느껴져? 당연하지. 여자로 느껴지니까 너랑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제 말에 아내는 술 한 잔을 또 따라주면서 자기도 따라 마시더니 오빠, 우리 요즘 부부관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해도 연애할 때만큼 느낌도 안 나고 뭔가 귀찮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는 지금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자극적인 것 좀 제안해 보려고 오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도 자극적이라는 말에 괜히 솔깃했습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어떤 거? 아내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술 한 잔을 또 쭉 들이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그런 거 알아? 서로 파트너 바꿔서 하는 거. 얘기는 들어봤지. 근데 그건 왜? 내가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다더라고. 서로 권태기고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졌대. 그러면서 후기를 써놨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그런 걸 하자고 제안하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걸 해. 나는 다른 사람이랑 한 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는데 거기다 또 바꿔서 하자니 그건 진짜 난 자신 없고 못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뭐 이런 말까지 하기가 쉬웠을 줄 알아? 오빠 요즘 어땠어? 나 쳐다라도 봤어? 좀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 하고 끝내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고 이러다간 정말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만 서로 좀 부끄럽고 어색하대. 그 다음부터는 괜찮대. 그리고 나서 정말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랬대. 아내는 벌써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카페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우리 부부 관계 조금이라도 회복해보려고 그런 건데 오빠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나는 오빠랑 다시 예전처럼 연애할 때 느낌을 받고 싶어. 지금도 우리 아이 없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질걸? 그럼 우리의 끝은 이혼이야.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솔직히 저도 연애할 때야 불타오르듯 뜨거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심리적으로 문제인 건지 그냥 연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별로 좋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러니 아내도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니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우는 아내를 보고 미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하다니 결혼하고 나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아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니 살짝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우리 그럼 날 잡아서 가능한지 일정 조율되는 팀이랑 한번 해보자. 아내는 다음날 카페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보기로 하고 방은 커플끼리 하나씩 따로 잡은 다음에 연락해서 한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의 다 왔다며 호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 방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긴장감도 풀고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고 그쪽은 여러 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를 해줬어요. 아내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설레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꾸어 키스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했던 연애 때의 그 짜릿함, 설레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내가 원한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질투가 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하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경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땠어? 응, 좋았어. 나쁘지 않던데? 그래, 오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도 엄청 좋아하던데? 일로 와봐.
내가 아까보다 더 좋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아내를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제안을 받아줘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랑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연애 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그 덕분에 다시 사랑의 감정, 연애 때의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씩 카페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고 오면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계획은 잠시 미루고 지금을 좀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있어서 크다면 큰 일탈을 했는데 어디에 얘기를 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고 시댁 지원을 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주변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랬는데 그런 재주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은 뒷전이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면서 다니더라고요. 최근에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도 별로 없고 자꾸 사업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항상 사업하려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제가 가정에 조금만 신경 써 달라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돈을 많이 버니 좋다가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냥 이전 월급쟁이였을 때가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매번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저녁도 먹고 스트레스를 풀러 나왔어요.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자기들끼리 있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들어갈 거라 친정엄마 집에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는 거라 너무 신이 났어요. 우리 남편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봐. 들어와도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복장 터져 죽겠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오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돈 잘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관심도 없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한다니까. 우리 집 남편은 돈도 못 벌면서 밖으로 얼마나 쏘다니는데 진짜 한 대 콕 쥐어받고 싶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의심해봐야 된다. 남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한눈 팔게 되어 있어. 맞아. 내가 봐도 여자 생긴 것 같더라고. 여자 생기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도 사랑 같은 거 잊은 지 오래고 돈이나 따박따박 많이 갖다 주면 상관없지 뭐. 그래, 요즘 남자들만 여자 끼고 바람 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들도 바람 엄청 핀다더라. 바람도 뭐 남자 만날 곳이 있어야 피는 거지. 다 늙어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요즘 배드민턴이며 산악회며 모임이 엄청 많은 거 알지? 그 중에 반은 불륜 모임이래. 나 아는 언니도 산악회에서 남자 만나가지고 재미 엄청 본다잖아.
어머, 진짜? 이 인간도 모임 엄청 다니는데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민수 엄마도 산악회 같은 거 나가서 건강도 챙기고 남자도 만나고 좀 그래. 우리 중에 남자친구 없는 거 민수 엄마뿐일걸? 우리도 다 모임에서 남자친구 만나서 즐기고 살잖아. 안 그러면 못 살아. 저는 지인의 말을 듣고 산악회에 나가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였어요. 지만 바람필 줄 아나? 저도 아직 어디 가서 남자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인이 알려준 산악회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도토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카페를 보니 산악회 일정 공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정에 참여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법 크게 운영을 해서 그런지 버스를 대절해서 산을 타러 가더라고요. 처음 모임에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구면인 건지 서로 인사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산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려오면 힘들거나 지친 일 있을 때 싹 풀려요. 오늘은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힘내서 정상까지 같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친절히 챙겨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버스에서도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버스가 도착해서 멈췄고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초반에는 오르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반쯤 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와, 오늘 처음 산 오르시는데 되게 잘 따라오시는데요? 이제 점점 힘드네요. 먼저 올라가세요. 천천히 따라갈게요. 에이, 같이 가야 재미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다들 다른 길들로 빠지더라고요. 저쪽 길은 무슨 길이길래 저쪽으로 가요? 아, 저기요? 정상까지 그냥 돌아가는 길이에요. 숲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안 다니는 곳이죠. 근데 왜 굳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산 말고 다른 거 타러 가는 거예요. 이 맑은 공기에 이쁜 풍경 보면서 하면 정말 색다르거든요. 대부분 각자 짝 맞춰서 사랑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정상까지 산 오르는 사람은 몇 안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길을 뒤로 한 채 저는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싸온 도시락을 조금 먹었어요.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도시락을 먹고 조금 기다리니 옆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몇몇은 보이지 않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벌써 내려갔을걸요? 그냥 정말 딱 그것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려가서 버스에 타니 정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식당 예약을 해놓고 같이 막걸리에 전을 먹었어요. 산 정상에서 도시락 먹은 것도 맛있었지만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도 막걸리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다음 산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 숙박을 하고 올 생각이라고요. 카페에도 공지하겠지만 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인원 파악해야 되니 꼭 댓글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정현씨, 가실 거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 같이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가야죠. 너무 재미있겠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혼자 이렇게 놀러 외박을 한 적은 없어서 굉장히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얘기해봤자 집에 없을 테고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로 했습니다. 놀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놀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고 대절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들 버스 안에서부터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산을 오르러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몇몇 무리를 지어서 출발을 했어요. 정현씨, 우리 오늘은 이쪽 길로 갈래요? 좋아요. 성훈씨는 오늘 다른 길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럴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길 쪽으로 가더라고요. 살짝 무섭기는 했지만 설레는 두근거림이 더 커서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한참을 깊숙한 쪽으로 오다 보니 사람이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성훈 씨와 저는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정현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뻐서 하고 싶었어요. 성훈 씨는 제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다른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 건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이랑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해봤어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색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훈씨.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저희는 오늘 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잡아둔 숙소로 와서 다들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완전 술파티였습니다. 노래 틀고 춤추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재미를 느껴보고 산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눈빛을 교환했고 난장판인 그곳을 빠져나와 숙소 뒤편 산책로로 향했어요. 다들 술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덜 먹는 거예요. 진짜 술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맘 편히 웃으면서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정현 씨가 재미있어 하니까 다행이네요.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 또다시 성훈 씨는 입을 맞춰 왔고 저는 성훈 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라 사람이 없기는 했지만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니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숙소로 돌아가니 다들 술 먹고 여기저기 뒤엉켜 뻗어 있더라고요. 어지러진 걸 대충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 성훈 씨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팔개맥마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웬일로 집에 있대? 놀러 간다더니 이제 오는 거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미있었나 보지? 응, 엄청 재밌던데? 나도 이제 바깥 생활 좀 자주 해야겠어. 그래, 마음껏 해봐라. 밥이나 줘.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듯이 꽃방귀를 끼며 밥이나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가 버는 돈 열심히 쓰면서 나도 남자 만나고 다닌다 다짐을 했습니다. 역시 나이를 먹어도 연애를 하든 남자를 만나야 되나 봐요.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성훈 씨랑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남편 놈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 외박을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부부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동거만 하는 사이 같네요. 차라리 월급쟁이 남편이었을 때가 우리 가족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이미 그 사람이랑 똑같아진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아주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아이들도 제 또래 친구 아이들보단 크고요. 아무튼 결혼 생활은 아무런 이상 없이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아주 즐겁고 또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와 같이 재밌게 지내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 피곤한 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처럼 아주 평범하고 작은 회사인데요. 같이 일하는 남자 2분, 또 여자 2분에서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있습니다. 여자 1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결혼은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고 또 1분은 저보다 어리고 결혼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이 없을 때는 서로 농담도 하고 가정사도 얘기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보다 어린 직원이 가끔 보면 참 안쓰럽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을 하는지 같이 놀러 간다, 휴가 때는 뭘 해야지, 뭐 그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저는 휴가 때 주로 뭐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해요, 그렇게 말을 돌리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 있거나 쉬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됐다. 남편분이 사업을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은 여직원분은 남편분이 저희와 같이 평범한 회사를 다녀서 시간도 맞고 휴가도 맞춰서 놀러가고 해서 그런지 이분은 뭐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냥 저냥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직원들은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얘기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농담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1분은 휴가에 2분은 출장, 뭐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그 어린 직원이랑 같이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제가 말도 많고 재미는 없지만 관심들이 많아서 말을 많이 거는 편이라 사람들도 저에게 말을 많이 거는 편입니다. 어린 여직원이랑 둘이 있는데 저는 할 일이 있어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직원이 옆에 와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집에서 뭘 하면 재밌게 지내는지 등등 말이죠. 이렇게 묻더군요. 집에서는 주로 뭐 하세요? 집에 가는 거 재미있어요? 재밌죠. 집에 가면 진짜 귀여운 애기들도 있고 이쁜 마누라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와이프가 이쁘세요?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귀여워요? 아이들 엄청 이뻐하시나 봐요.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요. 아이들은 정말 천사들 같아요. 힘들게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다니고 뭘 해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피곤한 거 빼고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 체력이 너무 저질이라 너무 피곤하긴 해요. 와, 정말 좋은 남편에 정말 좋은 아빠네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다 좋아요. 즐겁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 맨날 밥 먹고 뭐 별거 할 게 없는데 너무 심심해요. 아, 남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사업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심심하시겠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남편분이랑 시간 맞춰서 휴가라도 가셔요. 남편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맞춰서 놀러 가자고 먼저 얘기해 보세요.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는 지겨운가 봐요. 다 하기 싫다, 귀찮다. 사업하니까 힘들어서 그래. 그냥 쉬고 싶다. 그런 얘기만 해요. 좀 힘드시겠다. 어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고마워요.
이거 드시고 릴렉스 하세요. 알겠어요. 잘 마실게요. 저희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주 했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정심과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그냥 오빠로서 지켜주고 싶다, 뭐 그런 느낌? 얘기할 때마다 그녀는 한숨이 가득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화제를 돌려서 분위기를 전환을 시도했죠. 일부러 농담도 많이 했는데 그녀는 참 잘 웃어줬습니다. 술 좋아하시죠? 언제 술이라도 한잔 하실래요? 맨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기분도 풀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언제 술이라도 한잔 사드리고 싶어요. 아, 고맙긴 한데 둘이 술 먹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되고요.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당당하게 마시죠. 아, 허락을 할까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당당하니까 먹어도 되겠죠? 저희가 뭐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요. 그렇죠? 직장 동료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제가 물어보고 말씀해드릴게요. 그런데 언제 마실 생각이세요? 오늘이라도 좋죠 뭐. 아, 일단 물어보고 말씀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제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직장 동료가 얘기한 거라 거절을 못하고 와이프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허락해줬습니다. 끝나고 바로 드실 건가요? 식사하면서 같이 반주하시죠? 그러면 장소 잡고 얘기해주세요. 저희는 일이 끝나고 근처 밥집이 아닌 그냥 술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맘맞고 직장 동료랑 술 먹는 게 너무 좋네요. 예, 저도 좋네요. 처음은 시원하게 소맥으로 말아서 한잔 할까요? 맨날 집에서 혼술하는데 너무 지겨웠어요. 오늘은 술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혼술도 하세요? 일단 소맥 한잔 하시죠. 이야, 술 못한다고 한 거 거짓말 아니죠? 원샷을 하시네. 아, 갈증이 나서 시원하네요. 소주 좋아하세요? 아니면 맥주 좋아하세요? 편한 걸로 드세요. 강요 안 하니까. 아, 저 술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술은 소주죠. 그쵸? 술은 소주죠. 오늘 제가 먹자고 했으니까 제가 쏠게요. 맘 놓고 드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사고 다음번에 사주세요. 그럼 또 둘이 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둘이서요? 저는 편하게 좋은데 제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도 편한데 와이프가 오해할까 봐서요. 오늘도 겨우 수락 받아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그렇고 와이프분은 언제 만나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천천히 물어보세요. 아직 시간 많아요. 네, 제가 그동안 사람을 많이 못 만나서 흥분돼서 그랬나 봐요. 첫째가 5살이니까 7년 전에 만났어요. 2년 만나고 3년 될 때 결혼한 것 같아요. 와, 빨리 결혼하셨다. 지금도 결혼 생활 재미있어요? 재밌죠. 와이프랑 마음도 잘 맞고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요. 커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저는 맨날 아주 지겨운데 부럽다. 나도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걸 그랬어요. 맨날 남편 하는 일 이해해주고 기다리기도 너무 지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고 데이트도 즐기고 다 했는데 지금은 저보고 다 이해하라는 시기예요. 집에만 있으니 이제 적응되기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결혼한 건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 사는 게 틀리니 이해할 부분은 하고 살아야죠. 별 수 없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혼자 연애하면서 살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만하고 헤어지고 제 삶을 살까요? 에이, 그래도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했을 텐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잘 해보세요. 저는 상민 씨처럼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상민 씨 같은 남자 만나고 싶네요. 아, 칭찬인가요?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겠네요. 상민 씨, 하루만 제 남자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인 거 알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아우, 놀래라. 그런데 저는 남자가 볼 때 어때요? 괜찮아요? 예쁜가요? 상중, 하중에 어느 정도예요?